네, 오늘은 조프로의 경제TV 코너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경제부에서 가장 바쁜 조태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TV 출연하셨었잖아요. 아, 예. 네. 사회인이다 보니까 열심히 네.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라디오에도 동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또 우리 조태영 기자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또 지금 경제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지금 아직 장 중이니까요. 시장 상황부터 좀 지금 장중 상황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조금 전에 들으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 증시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 FOMC를 진행한 거 성명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내용이 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도 크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입니다. 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물가는 중앙은행이 이 시중에 자금을 조절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3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해서 2,700선마저 내줬고요. 자칫 2,600선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도 매도인데요. 기관이 매수를 보이고 그중에서도 기금이 대규모 매수에 나선 상태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LG 에너지 솔루션 좀 이따 또 말씀을 나누시겠지만요. 오늘 첫 거래였습니다. 이 따상에서 첫 번째 따가 그 시초가를 말하는데요. 시초가가 90%에서 200%까지 형성이 됩니다. 공모가가 30만 원이었는데 시초가가 59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따에서 3천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따가 안 됐고요. 한때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한가 같은 거는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한 10%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도세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장중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지난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실적을 두 번 발표하는데요. 그 월 초에 한번 이렇게 잠정치를 내놓고 이번에 또 내놨는데 연간 매출이 279조 6천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51조 6,3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좋아졌어요. 특히 영업이익이 한 43% 넘게 늘었는데 이걸 따져보니까 매출액이 늘어난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인데 반도체가 아주 좋았던 2018년 그때보다도 많습니다. 지난 4분기 4개 분기 모두 분기별로 최대 매출 기록이었고요. 역시 삼성전자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 지난해 매출액이 94조 원이었습니다. 94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흔히 경쟁사라고 생각하면은 LG전자 많이 떠올리잖아요. 사실 사업 구조가 달라서 꼭 이게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LG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한 74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전체 매출액보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액이 더 크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이 29조 원이었는데 어지간한 회사의 매출액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담당했습니다. 역시 삼성은 반도체입니다.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기업 가운데 매출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스마트폰 실적도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이 IM 부문의 연간 매출이 10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 폴더블폰 신제품들이 나왔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가서 휴대폰 같은 거 구경하면은 폴더블폰은 사지 않더라도 괜히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효과가 좀 좋았다고 보는데 반도체가 끌고 스마트폰이 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할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업황 사이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워낙 이제 이 사이클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보니까 지난해 좋았다고 해도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올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천수답 사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시황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 이 지난해 상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연말 들어서 우려가 커지면서 막 주가도 부진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4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분기별 첫 적자를 냈던 때를 기억을 해봐도 그때도 반도체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반도체 시황 문제가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개선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와서 그걸 좀 인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생각보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이후부터는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 매출액은 한 300조 원 좀 넘는 걸로 많이들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변수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기업들이 참 대단하다고 싶은 게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참 대단하다 싶은데요. 네. 잘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같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것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아주 잘 극복해내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는 또 부진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했고요. 오늘도 좀 부진한 모습이네요. 한 7만 1,000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았지만 큰 호재가 되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7만 1,500원 네.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밖에 있는 담당 PD가 물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네. 조프로에게 돌발 질문. 올해 안에 10만 전자가 갈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담당 PD가 줬는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게 궁금하신 게 아닌가 싶지만요. 삼성전자에 주식에 관심 있는 분 중에서 삼성전자 주주가 아닌 분들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1분기까지 우리 주식이 아무래도 FOMC의 긴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걸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 자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하락하거나 이런 걱정은 조금은 덜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뭐 시장에 계시는 주식 전문가들한테 여쭤봐도 항상 대답을 회피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주가는 신의 영역이다라는 걸로 제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기업의 가치만큼 계속 오른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그건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어디까지나 주식은 뭐 심리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전국경제연합회가 6개 주요 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보면은 자동차랑 석유 제품 수출은 괜찮겠지만 조선과 철강 수출은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한 6%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국이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국내 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고요. 또 중국 업체의 급성장 이런 것들도 문제로 꼽혔고요. 석유 제품의 수출도 한 14% 넘게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요. 경기 회복도 경기 회복이고요.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것 이런 것도 호재로 봤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은 다만 이 공급 과잉 문제나 수요 감소 때문에 소폭 줄어들 것으로 봤고요. 자동차, 석유 제품 수출은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좀 부진할 걸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도 있었나요? 철강과 조선 쪽을 좀 부진하게 봤는데요. 철강은 한 8% 넘게 줄어들 걸로 봤습니다. 이 선진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나쁘고 경제 성장 둔화로 수요의 증가폭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고요. 조선도 줄어들 걸로 봤는데요. 정영전은 이걸 주 52시간제 도입 영향으로 인력난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걸러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조선도 조금 안 좋을 걸로 보긴 했고요. 중요한 건 일단 올해 경기 회복 자체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여전히 공급망 회복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보호무효주의 같은 위험 요인도 있으니까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는 어떤 건가요? 아까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이 잘해왔고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망 변수도 많고요. 여러 가지 전망이 밝은 것만도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1등은 없다. 이렇게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였습니다.